목차 세 번째입니다. 상권 분석 핵심 9가지.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9가지. 상권 분석 핵심 요소. 이 로케이션이라는 책을 참고를 했고요. 제 강의를 듣고 제 이야기를 듣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 로케이션이라는 책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지 요인 5가지 먼저 알아볼 거고요. 상권 요인 5가지 중 첫 번째 집객시설입니다. 자연스럽게 고객이 모이는 곳을 집객시설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는 지하철역, 백화점이 있죠. 이 위에 2개만 집객시설이 아니라 이 아래에 있는 것들도 집객시설로 봐야 하고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거를 조금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호등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이용하는 장소고 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을 통해 움직이시는 분들은 거기에 멈추게 되죠. 신호등이 걸리면 멈추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돼요. 노출도가 올라가는 거죠. 국도와 중심도로, 각 도시마다 이런 메인 도로가 있어요. 그곳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 도로 안에 있는 매장보다는 이 도로 바깥에 있는 매장들이 매일 노출이 되면서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죠. 고속도로 진출입로도 마찬가지고요. 버스 정류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가 정말 중요한데 보통 대단지 아파트로 가는 길목이 동선이 되고 그 동선 위에 상권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파트, 주거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창업 아이템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아파트 동선 위에 창업을 오픈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인지성. 고객이 아느냐, 모르느냐.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지성 내에서도 시계성과 주지성 2가지로 나뉘는데요. 보통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보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입니다. 이 2가지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깊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장의 능력에 따라서 이 인지성이 달라집니다. 간판을 어떻게 설치하냐, 그리고 내가 온라인 마케팅에 얼마나 잘 노출이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인지성은 높아지죠. 그리고 이렇게 인지성을 높이기 위해서 스타벅스는 이런 로고를 만들었고 초록색이라는 컬러를 사용하게 됐고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경우에 멀리서도 보이게끔 이 스타벅스 로고가 보이게끔 간판을 크게 설치해 놓죠. 이런 것도 이제 인지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고 각 지역마다 먹자골목이 있잖아요. 먹자골목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이 먹자골목 자체로 인지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가게를 새로 오픈한다라고 했을 때 첫 방문은 손님도 다른 누군가한테 설명하기가 쉬워요. 거기 먹자골목에 이런 새로운 가게가 생겼다 말하기도 편하고 찾아오는 사람 입장에서도 되게 가깝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경제학이라 그러면 사람의 무의식적 반응을 연구하는 항목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고객은 멀더라도 아는 곳은 가깝게 느끼고 방문까지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0분 거리에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모르는 곳, 그리고 1시간 거리에 내가 잘 알고 자주 가봤던 곳을 비교를 하면은 1시간 거리를 훨씬 더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고 방문까지 한다라는 거죠. 인지성이 중요한 만큼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라는 국밥집이고요. 지금은 여기 A라는 곳에 입점을 해어 있는데 그 전에는 이 반대편에 있었어요. 그 반대편에 있던 가게가 이 가게고 이런 소 심볼을 사용을 해서 누가 봐도 소와 관련된 음식을 파는 곳이겠구나 라고 인식을 시키고 요 뒤에도 보면은 간판이 엄청 크게 갈려 있어요. 그리고 이 사장님이 이 간판의 위력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나 봐요. 이 반대편으로 옮기고 나서도
이게 지금 사진상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간판이 가게만 해요. 정말 큰데 한 1km 떨어진 곳에서도 보일 정도로 간판이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가 여기가 이제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거의 이제 차량 유동이 많은 길인데 차가 좀 빠르게 지나다녀도 멀리서부터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간판을 크게 세팅을 한 거죠. 세 번째, 사람이 움직이는 길, 동선입니다. 보통 동선이라고 하면은 직객시설과 직객시설을 연결하는 곳에 이제 동선이 생기고요. 여기는 지금 강남인데 여기가 신논현역이고 여기가 강남역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사람이 움직이는 길, 동선입니다. 직객시설과 직객시설이 연결이 되는 길이 동선이 되고요. 동선에는 주동선, 부동선이 있습니다. 주동선은 보통 큰 길, 최단거리가 되고 부동선은 주동선의 가짓길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선에 먹자골목이 형성이 되죠. 여기가 신논현역이고 여기가 강남역입니다. 그럼 주동선은 이 가장 큰 직객시설 두 개를 연결하는 길이 동선이 되겠고요. 보통은 이 한 블럭 뒤가 가짓길이 되는데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워낙 많아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황색 선이 조금 더 사람이 없다라고 보면 되고 초록색 선이 그것보다 더 사람이 없는 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거의 모든 상권이 이렇게 인구 밀도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권이든 뭐 나가기 전이든 나가서든 이 빨간색 가장 밀집되어 있고 점점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줄어드는지 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상권 분석하고 현장 나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동선을 파악하는 일. 네 번째, 사람을 끌어당기고 붙잡는 힘, 건물 조건입니다. 평수 같은 경우에 당연히 외식업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전면의 길이는 상권 분석 론에서는 6m 기준을 많이 둬요. 6m보다 길면은 전면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6m보다 작으면은 전면이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아이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서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판은 동선에서 보이는지 사람은 이 앞을 볼 때 60도가 이 시야에서 60도가 최대래요. 그래서 보통 건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건물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시야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매장 같은 경우에 뭐 무조건 안 좋다라기보다 내가 이유를 알았잖아요. 이 건물이 안 좋은 이유가 이 60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동선에서 보이게끔 어떤 간판을 설치한다든지 어떤 보이는 작업을 하면은 이 자리도 충분히 좋은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매장의 층고는 뭐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고 하는데 평수와 같은 맥락이죠. 더 잘 보이니까. 그런데 또 너무 높으면은 냉난방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있으면 좋죠. 이건 가든 매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보통 15대 기준을 하거든요. 한 4, 50평 기준 15대면은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요. 번화가 안에서도 주차장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겠죠. 번화가 같은 경우에 진출입로가 조금 불편해도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든 매장 같은 경우에는 진출로의 편의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정확히 어디로 들어오는지 표시를 해야 되고 나가기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남녀 구분이 되어 있는 게 확실히 좋고요.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내부 화장실, 외부 화장실 나눠서라도 남녀 구분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객이 편하게 올 수 있는지 접근성입니다. 요즘 온라인 마케팅, 스마트폰이 발달을 하면서
이 접근성에 대한 항목의 중요성이 올라갔는데요. 맛만 있으면 맛집으로 소문만 나면은 광고만 잘하면은 입지가 어디든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성과를 내신 분들이 많고. 그런데 그런 가게도 접근성은 좋아요. 보통 그런 가게, 뭔가 힙한 가게들 같은 경우에는 20대 여성이 주 타겟층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교통이 불편하면은 절대 찾아올 수가 없죠. 안 찾아오죠. 그냥 맛있다라고 얘기만 듣고 오질 않은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온라인 마케팅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고객이 편하게 올 수 있는지, 집계시설과 가까운지, 혐오시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